자, 이제 3강도 시작해볼까요?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을 할 거고요. 이 배운 것들은 수특 지문에 아래에 적어놓고 발표하기 할 때 활용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듣는다고 실제로 그렇게 저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자, 1번. In this sense, what we have come to call our own image, the interface of the way we think we look and the way others see us, is the first and fundamental object of global visual culture. 여기서 이거 되게 실수하는 건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 말의 뜻이 뭔지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라고 부르도록 오는 것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결론은 물음표죠, 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 그냥 그래서라고 읽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경험해서 그런 건데 제가 앞에서 계속 가르쳤듯이 그냥 지나친 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그래서라고 알게 된다는 걸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그래서라고 읽는 거예요. What we have come to call our own image, 이거를 그냥 이미지는이라고 읽어요. 이제 이거 뒤에서 제가 교정이라고 적어놓고 하는 방식으로 바꿀 거라서 이거 바로 뒤에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는 글로벌 시각문화의 기본 물체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뭔 소리야? 읽다 보면은 글로벌 시각문화의 그 기본 물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 이 문장을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아, 그래서 이미지는 시각 문화 중에 하나구나. 이건 그냥 이게 뭔지는 다음 문장에서 찾아가는 거고요. 여기서 컴퓨터콜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이런 구문을 다룰 때 진짜 중요한 게 사실 그냥 영어가 계속 그런 건데 1대1로 번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좋은 게 이 컴퓨터콜 같은 표현은 한국어의 완벽한 대체 문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본용어이랑 그 보조용어로 표현되는 그런 언어들 있죠. 이게 뭔지 모르면 그냥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죽어가다, 먹어보아라. 이게 앞이 본이고 뒤에가 보조잖아요. 근데 이건 똑같아요. 이게 보조고 이게 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겠어요? 죽고 있다는 거고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어에서도 똑같이 핵심을 잡아낼 거예요. 너 죽는다는 이야기고 먹으라는 이야기니까 핵심을 잡으면 돼요. 영어도. 여기서 컴퓨터콜에서 핵심은 부른다는 콜이고 컴은 결국 뭐뭐에 이르다라는 의미를 더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어에서 본용어 보조용어 읽듯이 콜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용어처럼 쓰이는 표현을 몇 개 숙지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게 되게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수능 지문에서. 근데 이것만 들어가도 이게 글이 되게 번역할 때 엄청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뒤에 뭐라고요? 뒤에 이 동사가 오면은 이 동사만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 This young urban networked majority has reworked the history of the self-portrait to make the selfie into the first visual signature of the new era. 어린 세대들은 자아상의 역사를 재조직한다. To make 외에 어떤 조사를 붙여야 하지? 이 생각을 한번 하고 만들기 위해 그냥 하죠. 왜 맨날 to 부정사는 만들기 위해 보통 되니까. 셀피를 새로운 시대의 시각 시그니처로. 뭔 말이지? 싶은 거죠. 어린 세대들은 자아성을 재구성한다. To make 하면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이게 지금 바로 to make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여기 이걸 파악하면 셀피를 새로운 시대의 시각 시그니처로 만들어낸다는 거구나 라고 하면은 그냥 이 to make가 뭘 말하는 건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 아까 앞에서도 글로벌 비주얼 컬처 같은 말 하던데 이게 그 자신을 시각으로 남기는 문화를 말하나 보다 이렇게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부분에서 이해 안 됐던 이런 것들이 이게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이게 그냥 자신을 시각으로 남기는 문화를 말하나 보다 해서 이거는 어린 세대들은 셀피를 자아성처럼 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글로벌 비주얼 컬처 같은 이상한 표현을 쓰면은 뒤에서 이게 쉬운 예시를 주는 게 보통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끝까지 뭐 이런 말을 써요. 이런 말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문제거든요. 이게 되게 앞에 있는 문제인데 노답률이 엄청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쉽게 말해서 되게 나쁜 글이죠. 좋게 쓴 글이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어렵게 쓸 만큼 대단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이 글 쓴 사람이 그냥 좀 허세 있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이 단어를 추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자화상과 셀피가 비슷한 문화라는 주제를 잡아내는 게 우리 목표거든요. 그래서 목풀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1번에서는 이거랑 이거 할 거고요. Is there any virtuous practice than eating an apple a day? Maybe not unless it's eating a banana instead. 기존에는 하면은 virtuous가 뭐지? 너르너르 어렵다는 거. 무서워. 사과를 매일 먹는 것보다 좋은 virtuous하는 습관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 한이니까 바나나를 먹는 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읽겠죠? 그럼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 virtuous? 무시해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추론하면 돼. 사과를 매일 먹는 것보다 좋은 습관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unless 이거 되게 변주 많이 돼요. 조사 아무거나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바나나를 끝까지 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바나나를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과를 매일 먹는 건 좋은 습관이다. 다른 과일이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말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A large red delicious might cost as much as $1 depending on the season, when an orange might cost half as much and a banana only a third. 기존의 방식은 이제 as much 보면 그냥 당황하죠. 이거 막 변주 넣어서 하면은 그냥 당황스럽죠. 근데 제대로 해석하면 사과 1달러다 계절에 따라서 오렌지는 사과의 반, 바나나는 사과의 4분의 1 가격이다. 사과가 1 가격일 때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As much as $1 이렇게 쓰면 사과가 최대 1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지만 사실 읽어보시면 이건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cost half as much에서는 여기서는 또 as much가 사과를 말해요. 그러면 우린 이거 as much면 보면 무섭잖아요. 이거 as much 맨날 뜻이 다양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 늘 정답은 같아요.
그 unless를 읽었을 때 우리가 뒤로 갔듯이 as무치를 뒤로 쭉쭉 읽어서 작가가 as무치를 쓴 이유를 알아내야 돼요. 이 방식에 집중하면은 충분히 as무치를 왜 썼는지 알게 되고 또 그 경험치가 쌓이면 as무치만 봐도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as무치 같은 경우는 이 작가를 쓴 이유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랑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비슷한 다른 글을 읽을 때 어떤 사과는 여기서 as much 나왔네. as much as 1달러. 이거는 1달러 정도 한다는 얘기를 쓰기 위해서 굳이 1달러가 아닌 as much as 1달러를 썼구나. 이렇게 제가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고, 그다음 디펜딩은 시즌 계절에 따라서 맨 오렌지 마이커 셉.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그 사과를 지칭하기 위해서 썼구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죠. as much를 막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막 예문 보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은 이거랑 이거 할 거고요. 이번에서는 punishment carries a cost to the punisher like the energy needed to perform the punishment as well as some risk of revenge. 처벌은 처벌자에게 비용을 유발합니다. 처벌하기 위한 에너지 같은 비용을 복수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읽는 거랑 처벌은 처벌자에게 비용을 유발합니다. 에너지 같은 비용을 복수에 대한 리스크도 이렇게 읽는 건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많이 달라요. 이번에 제가 다룰 내용은 as well as를 읽는 방법이에요. as well as를 봤을 때 뭐뭐뿐만 아니나를 떠올려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nice to meet you 이거 빠졌네요. nice to meet you를 할 때, nice to meet you too를 할 때 그 to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as well이 to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단어 검색해보면. as well에서는 그냥 이 단어 그 연장선이에요. 그냥 as를 한 번 더 쓰면서 뭐가 같다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as well 대신에 as well as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될 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벌은 처벌자에게 비용을 유발한다. 그걸 처벌하기 위한 에너지 같은 거를. 근데 as well에서 보면은 뭐뭐뿐만 아니라 또 이것도 이런 복수에 대한 리스크도 이렇게 읽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The emergence of shaming as a social option would have reduced the cost of punishment because more exposure that serves to damage an individual reputation in front of the group could have negative consequences. 자, 이거를 기존의 방식에서 읽기 전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읽을 때 would have 이렇게 읽지 말고 would have 이렇게 읽어야 돼요. would have.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고 실제로 그 외국인들도 그렇게 읽고 ChatGPT 검색해보시면 그렇게 읽으실 거예요. 이게 발표하기도 점점 자연스러워져야지 그만큼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발음 교정해봤어요.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보면은 사회적 옵션으로서 수치심의 출현은 처벌의 비용을 줄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개인의 편편에 데미지를 입히는 역할을 하는 단지 노출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지금 사실 제 소리에서 읽었지만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하면 어떻게 읽는 거냐. 수치심은 처벌의 비용을 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 평판이 송상 가게끔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번역을 할 때 1대1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잡았을 때 문장이 간결해지고 이해할 수 있음을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문장을 선정했어요. 또 이런 걸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서 제가 surf to 같은 걸 읽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이번에도 여기서도 핵심은 surf to의 이거 데미지 핵심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데미지 입혔다는 거예요. 데미지 입혔다는 거. 데미지 입히는 역할을 했다라고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못 읽는 거죠. 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3번은 이렇게 할 거고요. 3번에서 this limitation give rise to unintended misunderstanding and allows people to employ a sort of deceptive strategies both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이러한 한계는 의도치 않은 이해에 올림을 주고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속이는 종량을 고용한다고 허락합니다. 뭐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렵겠죠.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냥 오해를 초래하고라고 읽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여러 속임수를 이렇게 전략을 쓰게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기서 초래한다라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give rise to의 단어들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한국인들이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떨어져 있는 단어들이 하나의 뜻을 가진다는 것을 거부하고 이걸 막 일일이 분해하려고 해요. 왜 give rise to가 막 초래하다인지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할 건 아닌 거죠. 이거는 이게 뜬금없다라는 게 사실 이거 왜 뜬금없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갑작스러운 말하는지 모르시죠? 근데 이거 외국인들은 이거 분해하는 거 알아요? 이거 뜬금없다가 왜 이 뜻을 갖는지 막 분해하려고 해요. 그거랑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영어를 한국어를 20년 써도 모르는 건데 이 막 이런 거 집착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ive rise to는 뭐예요? 그냥 초래하다인 거예요. 다른 단어 예시도 이런 거 있어요. 그 단어가 떨어져 있는데 한 가지 뜻을 갖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여기서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의 형태의 글을 그냥 허락한다는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그냥 원인과 결과를 말할 때 쓰기도 해요. 여기선 당연히 원인과 결과를 말하기 위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llow를 보고 해야 할 일은 허락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거기다 이렇게 쭉쭉 거기다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뒤로 쭉쭉 읽어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해석이 자연스러워지려면 이 employee는 use로 그냥 사용하다로 읽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냥 거의 이걸로 읽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단어들이 우리가 단어 뜻에 사전 뜻에 적힌 거랑 다르게 실제로 어떻게 읽는 게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되게 잘 사용하시면 돼요. 도움 되실 거예요. It is likely that our children will be able to read people's thought and even have access to direct brain-to-brain communication.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뭐가 아이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려고 내고 심지어 뇌에 접근하는 것이 뭐 이런 거 읽을 때 우리가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뭐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it is likely that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무언가가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싶나 보네. 뭐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가르친다는 강사들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it is likely that을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아제 뒤에 말할 게 뭔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나 보네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이거를 이게 막 여러 가지 뜻이 조합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뜻을 갖는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람들의 생각을 읽거나 뇌로 직접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적고 싶어서 it is likely that을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it is likely to는 어떻게 읽느냐는 이게 되게 사소한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데 되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게 막 긴 문장에서 한두 개 쌓이면서 글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생각은 구문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작가가 왜 썼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차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4번은 이거랑 이거 할 거고요. Only then will the fair exchange be by village. 이거 제가 진짜 재밌는 문장에서 가져왔는데 부사구 강조 도치 구문이네. 공정한 거래는 현실화된다. 오직 그때. 이거 이 정도 읽으면 훌륭한 학생이에요. 잘하는 학생이죠. 근데 잘못된 방법이죠. 이거 어떻게 읽냐? 오직 그때만 서로 합의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 어떻게 교정해 드릴 거냐면 우리가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형태를 벗어나는 문장이 오면은 많은 학생들이 되게 당황해요. 하지만 사실 이런 문장 형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예요. 우리가 한국어로 어떤 글을 쓴다고 할 때 주어로 시작해서 뭐뭐 다로 끝나는 형태의 문장만 쓰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이거 컴퓨터가 썼나? 이거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의 변주가 들어간 문장이 있어야 우리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히려 이게 반가워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 집도 한 가지, 이 지문에서 fair는 공정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납득했기에 거래가 발생한다는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발표하기 가능한 텍스트가 쌓이고 나면은 우리가 해석 못하는 문장의 99%는 사실 이게 문법 구문 때문이 아니라 단어 뜻을 모르거나 단어 뉘앙스 모르는 상태로 그냥 끼워 맞추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해석 못하게 되는 경우의 대부분이 문법 구문 탓이 아니에요. 늘 글을 읽을 때는 작가가 왜 글을 썼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fair를 공정한이라고 하고 넘어갔다면 이번에도 놓친 거예요. 아시겠죠? For just as there is no community without exchange, there is no exchange without equality and no equality without consumability. For just as 이거 막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보통 당황스럽죠. 이거 그냥 사전 뜻으로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막히는 거고.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해서는 어떻게 읽을 거냐? 교환 없이 커뮤니티는 없듯이 평등 없이 교환은 없고 비교 가능 없이 평등은 없다. 그러니까 돈이 매개가 돼서 가치를 측정해줘야 교환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를 바꿔서 다른 말로 바꿔서 한 거네. 어떻게 읽을 수 있냐? 그래서 for은 왜냐하면으로 쓰였고 just as는 뭐뭐 드시로 쓰였어요. 둘 중에 하나만 얻어 보통 하나의 문장을 이끄는데 왜 둘 다 썼나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작가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할 거예요. 두 개를 저렇게 쓸 수 있나 보구나 하고 우리는 넘어가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중요해야 돼요. 이 just as는 뭐뭐 드시로 주로 쓰이지만 바로 그 순간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내가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핸드폰이 울렸다라고 쓸 때 이걸 써요. 그러니까 just as를 보고 뭐뭐 드시로 번역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아시겠죠? 뒤로 쭉쭉 읽어나가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책을 읽는다면 그 작가가 보통 이제 just as를 한 가지 뜻으로 쓸 거예요. 막 이걸 변주해서 쓰는 건 마치 뭐 퍼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문마다 작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뭐 드시로만 읽으면 이제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뜻일 때도 있으니까 늘. 감사합니다.